그래서 할 수 있나요? 신인왕? 정말 했으면 좋겠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요새 제가 좀 밀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방송하면서 계속 말합니다. 하루에 한 10번 정도는 말하는 것 같아요. 얼라 자이언츠라고. 발음 이거 맞아요? 얼라? 얼라 이놈의 을라들이 말이야. 빠따들은 지그가 다치고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얼라 자이언츠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김민석, 윤동희 이런 어린 친구들이 계속 해내고 있거든요. 김민석 선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들으셨듯이 영꾸님과 함께합니다. 영꾸님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크입니다. 네 반갑네요. 우리 방망이가 뜨거워요. 윤동희 선수랑 김민석 선수랑 얼라들이 계속 해내고 있거든요. 네, 올스타전이 끝난 이후로 대부분의 많은 선수들이 타격 컨디션이 조금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김민석 선수랑 윤동희 선수가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좀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7월 28일 경기를 제외하고 7월 27일 경기라든지 그 앞서 있었던 경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김민석 선수가 흔히 말하는 브릿지 9번 자리의 역할을 해주고, 윤동희 선수가 부상으로 많이 빠져있는 1번 타자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서 경기 중반부터 테이블 세팅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좀 헤맸죠. 아무래도 프로 처음이기도 하고 뭐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뭐 신인인데 잘해주고 있어 라는 생각이었는데 7월에는 김민석 선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날짜를 한번 끊어봤어요. 6월 15일까지의 기록과 6월 6월 15일까지의 기록과 6월 16일부터의 기록으로 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개막전 엔트리부터 김민석 선수는 들어가 있었고, 대타나 대주자로 경기를 나오다가 8경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선발로 꾸준하게 출장을 이어가고 있는 김민석 선수입니다. 타율이 2할 5푼으로 한 4타수 1안타 정도의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신인이니까 공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구위나 속도 면에서 고생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들면서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1군에서 나오는 타자가 그렇죠. 1군에서 나오는 타자가 이 정도 타율에 이 정도 출루율이면은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6월 16일부터는 확실히 이제 배팅 능력이 끌어올려지면서 그 누구에게도 불만족스럽지 않은 그 정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확 올라갔거든요. 자신의 최고 장기라고 할 수 있는 배팅 능력 그리고 컨택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볼넷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출루율도 떨어지지 않았고, 홈런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2루타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장타율도 0.465까지 끌어올려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7월 성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롯데가 정말 못하고 있는 7월 와중에 김민석 선수 혼자서 야구를 하고 있었네요. 셋이나 있죠. 윤동희 선수까지. 네네네. 3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민석 선수랑 윤동희 선수랑 박승우? 아니요, 전준우 선수입니다. 전준우 선수. 네, 홈런도 많이 치고.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막상 이제 기록을 좀 살펴보면 전준우 선수가 타점이 가장 많아요. 네, 홈런이 빵빵 터졌거든요. 네, 7월 타점 1위가 전준우 선수인데 2위가 8개로 김민석 선수입니다. 급격히 좋아지면서 타석에서 이제 공도 한 4개 이상을 보고 있는 중이고, 7월만 놓고 봤을 때 타율은 4할이 넘어가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고, 출루율도 46%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뻐 죽겠네. 장타율도 거의 5할에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신인 선수들 보면은 직구, 그러니까 이제 속구를 노리는 경향이 크죠. 그렇죠. 선배들이 그리고 혹은 코치들이
공이 직구만 날아오는 노려. 대로 그렇죠. 공이 날아오는 대로 그대로 쳐라 하는 그 코칭을 듣고 대부분 직구를 많이 칩니다. 그리고 빠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사신경이라든지 동체 시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네. 반대로- 오히려 직구 타율이 낮아요? 네, 오히려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다 통틀어서 직구보다는 슬라이더나 투심률을 더 잘 치고 있었어요. 워낙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컨택 능력 자체에서는 이름을 떨치던 선수였기도 했고 그 능력을 살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타율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직구에서는 2할 오픈 정도의 구종별 타율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직구에서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정확하게는 포심류라고 해야 되겠죠. 싱커가 아무래도 그러네요. 투심으로 집계가 되니까. 싱커는 또 잘 치네요.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참 신기하네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인상적으로 봤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6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이후 성적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속구에 대한 대처 능력이 조금 생겼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7월 달에 들어와서 LG 경기를 기점으로 직구를 노려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구속도 느린 직구도 아니었어요. 네, 제가 여기서 포심류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리그 투수들의 평균적인 포심 구속이 한 143.8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싱커는 그거보다는 한 2, 3km 낮단 말이죠. 느리지, 투심류는. 그래서 140km대 유지되는 직구와 143을 넘어가는 140 중반대의 직구와의 속도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싱커도 잘 받아치는데요. 네, 그 7월 9일 날짜를 기준으로 147.7의 직구를 포심을 받아쳐서 안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투심류에서도 NC전이죠. NC전에 보면은 150km짜리 150 찍혔네. 네, 아마 패디 선수의 투심이었을 거예요. 네, 아니 뭔 이 사람은 투심을 150을 던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 그런 공을 상대로는 안타를 쳐내지 못하고 있다. 약한 모습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아니 근데 패딕은 그 민석이만 못 치는 게 아니고 다 못 치지 다 치기 어려워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별로 타격에 부침이 왔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흔히 보기 어려웠던 구속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도로 해석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근 7월 달에 기록들을 보면 4할 가까이 칠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직구 포심에 대한 대처 능력이 확실히 좋아졌고 그에 따라서 슬라이더라든지 뭐 투심류라든지 커브라든지 이런 공들도 대처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타율과 배팅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탁 이제 개안이 됐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겠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프로 투수들의 직구에 이제 눈이 적응을 했을 수도 있고 스타트를 일찍 건다던가 뭐 배트 스피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다른 훈련을 했다던가 하는 타격 디자인 전반적인 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 시즌 초반에 잘했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떨어져 있는 체력을 회복을 하는 시간이 그나마 좀 주어졌다 라는 점에서 또 하나 요인을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경기를 일주일에 2번 진짜 많아봤자 3번 이렇게 하니까 프로 와서는 좀 많이 힘에 붙였을 거예요. 체력 관리하는데 분명히 좀 힘듦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나요? 신인왕? 정말 했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많은 롯데 팬들이 아시다시피 롯데자이언츠가 92년도에 우승을 한 것도 있지만 그때 마지막 신인왕도 나왔었습니다. 염종석 투수가 이제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팀 우승까지 기여를 했던 시즌인데 그때 이후로 우승도 없고 신인왕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인왕은 보통 투수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왜냐면 타자로 나와서 신인 선수가 뭐 3할 20홈런 이렇게 치기가 많이 힘든 실정이기도 하고 보통은 투수들이 많이 받아가지요.
뭐 커뮤니티나 많은 팬분들이 3할에 100안타 정도를 하면 신인왕 타이틀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미 신인왕 그 확정되는 종이에 문동 지읒까지 써져 있어요. 지금 지읒하고 밑에도 들어갈 것 같아. 네, 조만간이거든요. 와, 문동주 선수 너무하네요. 정말 너무 네. 특출나네요. 만약에 문동주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두산의 김동주 김동주 선수. 선수도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고 윤영철, 박명근 선수. 네. 각자 팀에서 신인 투수들이 활약을 하는 경우가 꽤나 있기 때문에 김민석 선수가 바로 신인왕 후보로 굉장히 강력한 컨텐더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또 하나 팀에서도 윤동희 선수랑도 경합을 해야 돼요. 심지어 윤동희 선수 이제 조만간 규정 타석 채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윤동희 선수는 심지어 3할이 넘었죠. 그쵸. 네. 그래서 김민석 선수가 신인왕 타이틀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직은 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타격감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팀도 가을 야구로 가야 되고 김민석 선수 자신도 아무래도 아시안 게임에 뽑혀서 메달을 따야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구현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합니다. 신이랑 한 명 말고 투타로 2명 뽑으면 안 될까요? 네, 2명 뽑자. 아니 너무 타자가 조금 이게 불리하잖아 솔직히. 신인 투수상 문동주 주고 신인 타자상 김민석 하면 되겠다. 아 좋다. 딱이다. 네, 허구현 위원장님께서 꼭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신인왕이 없어요. 92년 이후로. 저는 네. 92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도 살면서 신인왕 한 번쯤 보는 날이 있겠죠? 있어야죠. 영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사실은 이 글을 써놓고 보니까 오늘 김민석 선수가 잘 못했어요. 5타수 무안타 쳤거든요. 그런 날도 있는 거지. 그리고 네. 갑자기 1번 타순으로 올라와가지고 선수에게 딱 맞는 타순이라는 게 있진 않겠지만 그렇게 느끼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그래도 9번이나 약간 하위 타순에 두는 게 선수 성장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겨울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꽃겨울과 함께 야구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 꽃겨울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들 꽃겨울과 연구님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안녕. 참 우리는 신인왕 후보는 있는데 1등은 못하네. 맨날 그래 맨날. 화이팅. 음흠.